네, 이번에는 오늘 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한자리에 모아서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질시인포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후장에서 우리 파이널샷이 포착한 15개의 종목들 먼저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에코플라스틱 같은 이 탈플라스틱 관련주들 정책 모멘텀 받아가면서 급등을 하고 있고요. 현대 로템은 K2 2차 계약 소식을 전한 가운데 주가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늘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또 무역 관세 리스크 해소됐다라는 소식에 주목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포착해주신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오늘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 내 합병 기대감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슈를 해석해 봐야 할까요? 네, 우리가 보통 뭐 지주사 지금 모멘텀으로 이제 코오롱 모빌리티가 올라가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올해 이제 1월 첫 거래 기준으로 어떤 지주사가 가장 많이 올랐냐고 물어보면 뭐 두산, 뭐 한화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답변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올해 기준으로는 이제 코오롱의 지주사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올랐죠. 근데 그 코오롱이 이제 최근에 이제 발표를 좀 한 게 있는데 코오롱 글로벌 이제 코오롱 그룹 그 건설 계열사죠. 코오롱 글로벌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자회사들은 이제 흡수 합병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서 코오롱 모빌리티도 우선주는 지금 상한가를 들어가 있는데 코오롱 모빌리티는 오전에 한 20%까지 올랐다가 좀 위에서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인데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터지네요. 일단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이제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주로 이제 우리 길거리 돌아다니면 매장들 많이 보이잖아요. 뭐 코오롱 모터스 이런 식으로 이제 외제차 전문 이제 딜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이제 코오롱 모빌리티를 시장에서 좀 뭐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코오롱 이제 이규 부회장이죠. 상속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규 부회장이 코오롱 쪽 계열사들의 지주사도 마찬가지로 지분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명예회장으로부터 이제 그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이 코오롱 모빌리티 쪽이 일단은 그 이쪽 이규 부회장이 사내이사로 일단 이제 임명이 되면서 그룹 회사 전반적으로 일단 총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좀 약간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코오롱 글로벌이 그 자회사들 흡수 합병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나서 벌써 2개를 흡수 합병을 했죠. 물론 비상장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MOD라고 이제 골프 호텔 관련된 자회사 그 다음에 코오롱 LSI 이제 자산 관리 쪽으로 흡수 합병을 해서 이 코오롱 모빌리티도 일단은 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좀 시장에 어떤 상승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것은 일단 코오롱 글로벌 이제 부회장의 지분을 받아야 되는데 지주사들의 지분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앞서서 올해 가장 많이 올라간 지주사가 이제 코오롱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코오롱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상속세라든가 지분의 상속을 어떤 그 구조를 만들어 나갈지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좀 안 올라간 코오롱 그룹들도 조금씩 좀 눈길을 줄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일단 수급이랑 좀 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 올라갔다가 지금 좀 많이 처져 있는 상황인데 네. 외국인들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집 오늘 다 팔아버리겠다라는 어떤 심산인 것 같아요. 오늘 매도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밀려 있는 게 이제 외국인 매도 때문인 것 같은데 네. 기관 수급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한 적이 좀 작년에 몇 번 있고 올해도 한 번 있었었는데 무엇 때문에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올라갔나요? 정치 테마를 좀 약간 탔었어요. 이제 대선 때 이제 국회의장 하시는 분 정치 테마 좀 탔다가 이제 주가 내려와서 횡보한 다음에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는데 사실 코오롱 그룹이 사실 뭐 투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어떤 재무가 좋은 회사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재무적으로 굉장히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단기적인 모멘텀이 생겼을 때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좀 약간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만 접근하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급등하다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접근하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체크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두 번째 종목 SNS텍 골라주셨어요. 네. 미국 상원이 반도체 세액 공제 더 확대하겠다라는 소식 전해진 가운데 10%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반도체 뭐 호재 뉴스 훈풍이 불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오르고 있죠. 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부터 주인공이 좀 약간 빠진 느낌이긴 한데 지금 하이닉스는 좀 약간 오늘 한 박자 좀 쉬어가는 느낌. 나머지 그동안에 시장에서 좀 약간 관심을 덜 받았거나 소외됐던 업종군들은 오늘 나름대로 좀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 네. 아직 좀 절차가 남아 있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상원에서 가결이 된 후에 하원 그 표결이 지금 절차가 남아는 있는데 지금 하원 쪽에서 좀 약간 노이즈가 생기고 있어서 이게 뭐 100%뭐 어떻게 좀 통과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 계속적으로 좀 뉴스 같은 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SNS텍 왜 올라가나요? 오늘 사실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거에 일단 삼성향의 어떤 기업이긴 한데 어떠한 일을 하는 기업인지 좀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블랭크 마스크 매출이 이제 90% 넘는 한 94% 정도 되는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랭크 마스크 그냥 뭐 이름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마스크입니다. 왜 마스크에 아무것도 없나요? 이제 우리가 보통 반도체 회로를 이제 그릴 때 실리콘 웨이퍼에 회로를 그릴 때 ASML 노광 공정으로 빛을 쐰 다음에 이 마스크에다가 그 빛을 쐬면은 이제 밑에 발라져 있는 그 강광액으로 회로가 그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포토 마스크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 그러니까 포토 마스크도 장당 한 1억이 넘거든요. 근데 그 포토 마스크가 만들어지긴 전 단계 아무것도 없는 마스크, 이제 블랭크 마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삼성전자가 이 굉장히 뭐 주목을 많이 하고 삼성전자 쪽에서 투자도 많이 받는 기업이긴 한데. 이 전체적 시장 전반적으로 이 하나가 한 장당 1억이 넘는 포토 마스크 같은 경우는 외부로 유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삼성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자체 이제 마스크샵이라는 부서가 있어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만드는데 네.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는 뭐 블랭크 마스크는 그냥 사다 쓰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전 세계에서 이제 마켓 쉐어가 상당히 좀 미미하긴 하죠. 일본의 이제 호야라든가, 일단 이런 기업들이 거의 7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 SNS텍을 주목을 하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이 블랭크 마스크를 이제 국산화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관련된 기업들한테 연구 개발비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최대 수혜가 이제 SNS텍이고, 그다음에 노광 공정에서 이 포토 마스크 위에 보호하기 위해서 바르는 게 이제 펠리클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펠리클 관련된 기업 딱 2개 있다고 볼 수가 있죠. SNS텍이랑 일단 그 FST 2개가 있는데 네. 삼성전자에서 두 기업들한테 경쟁을 시키고 있어요. 연구 개발비를 똑같이 지원해주고 먼저 만드는 기업들 펠리클을 우리가 쓰겠다라고 해서 이 두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 미국 오스틴 공장 공정에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은 뭐 상당한 퍼포먼스도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뭐 SNS텍이 싼 편은 아닙니다. 다른 여타의 반도체 관련된 장비나 소재 기업들 대비해서 퍼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이제 그만큼 시장에 관심도도 많고 시장에 투자자들이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이제 퍼가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그 SNS텍의 어떤 수출 쪽의 동향을 좀 살펴보면 중국 쪽의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중국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포토 마스크는 다 마스크 샵에서 만들고 이 블랭크 마스크는 다 사다 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나 소재 기업들 중에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 거의 90% 이상 지금 중국향으로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도 계속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오늘 삼성전자가 뭐 10개월 만에 신고가 사실 뭐 티는 별로 안 나죠. 떨어진 거 대비해서. 근데 그것과 관련돼서 SNS텍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연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실질적으로는 22년도에 뭐 1,200억대, 23년도에 1,500억대, 작년에 1,700억대, 올해는 일단은 뭐 2천억은 뭐 1분기에 이제 거의 600억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온기, 4분기 계속적으로 이 어떤 추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뭐 2천억 충분히 넘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반도체 기업들 중에 사실 상위권에 해당하는 흐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만 봤을 때 사실 아직도 반도체 장비주들 이제 그 소재 기업들도 바닥권에서 오늘 처음 올라가는 듯한 느낌 주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SNS텍은 그 중에서도 나름대로 상승 흐름이 좋은 편이긴 하고 수급적으로 기관이 이 저점에서부터 상승할 때 기관이 수급으로 같이 올라갔거든요. 오늘도 역시 기관이 순매수를 굉장히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은 최근에 단기적으로 매도였었는데 오늘 기관과 함께 순매수 전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NS텍 점검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삼성향으로 얼마나 협력이 더 강화되는지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종목 특징주로 점검해봤고요. 이번에는 공략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요일장 공략주 어떤 종목 선택해 보셨습니까? 유가, 환율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대한항공을 한번 좀 준비해 대한항공. 해봤습니다. 네. 자, 대한항공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유가 떨어지고 환율 같이 떨어지면은 뭐 어떤 기업이 가장 수혜인가요? 라고 이제 기사들 이렇게 검색해 보면 처음 나오는 기업이죠. 대한항공이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시장에서 꼽는 기업인데 일단 유가가 이제 25년 평균 25에 이제 유가가 작년 대비해서 한 20% 이상 이제 계속적으로 다운돼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일단 뭐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대한항공이 이제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올해만 지금까지 한 뭐 유류 가격이 낮아진 걸로 따졌을 때 분기당 한 1,000억 원 정도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이익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좀 했는데 이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주가에는 거의 뭐 영향이 뭐 안 미친 듯한 좀 느낌이죠. 일단 대한항공도 이제 그 달러가 약세에서 굉장히 유리한 게 항공주들이 달러 약세에서 유리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 비행기들을 리스로 뭐 이제 타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대한항공은 이 리스와는 사실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전체 비행기의 90%가 이제 리스가 아닌 자체적으로 산 비행기들이기 때문에 저가 항공들은 거의 100% 리스죠.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리스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비행기가 거의 없죠. 중요한 건 이제 유류비, 그다음에 공항 관련 비용들을 전부 다 이제 달러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역시 환율이 이제 내려가면 약달러 시대에 일단 가만히 있어도 이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대한항공이 아무래도 달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좀 달러 부채가 굉장히 좀 많아요. 달러 빚이 굉장히 많은데 34억 달러가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만 하더라도 일단은 뭐 달러가 좀 내려가면서 2분기에만 1,000억 원 이상의 어떤 환산 손익이 좀 발생을 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대한항공입니다. 근데 대한항공은 실질적으로 이런 여객 부문보다 그 화물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 영업이익과 관련된 부분은. 근데 이 화물과 관련된 부분은 최근에 어떤 뭐 관세 이슈도 있었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수치로 줄어드는 게 이제 보이는 게 좀 약간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동량이 전년 대비해서 일단 지금 현재 6% 이상 좀 약간 감소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적용이 된 것으로 확인을 해서 오늘 대한항공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이 이렇게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 빨간색 선이 뭐 올해 들어서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크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순매수로 좀 약간 전환이 됐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 화면에서 봤을 때는 기관도 팔고 있는 것 같지만 6월 달 들어서 대한항공 쪽으로 이제 매수로 전환이 됐고 오늘도 그 매수 기조를 일단 연결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는 뭐 굉장히 나름대로 어떤 뭐 저점을 잡아놨고 상승하기 위해서 N자형 패턴 완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매수가는 지금 현재 23,950원, 24,000원 좀 안 되는 구간인데 24,000 이하면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목표 가격은 27,000원, 손절매 가격은 22,000원으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대한항공으로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27,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로 또 통과될 것으로 기대가 됐었던 상법 개정안, 결국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소식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주사들 또 금융주들 어떤 흐름 보일지 장 후반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사님 보내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